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희 박수진입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와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약해진 모습이지만 제임스 블러드 미 연방은행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시장은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의 상승을 이어받지 못하고 양시장 모두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700선 안착에 실패를 했고 코스닥도 오후 들어 하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죠. 마감으로 갈수록 매도세를 더 키웠고요. 기관은 코스닥에서 매수했지만 소폭 매수에 그쳤습니다. 오늘도 개인만이 시장을 방어해주면서 종목별 움직임에 더 눈길이 간 하루입니다. 네, 오늘은 화학 사료 업종이 특히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주들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LNF를 매수했고요. 대형마트들이 점포 영업시간을 정상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마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종목 콕톡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 담아볼까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게 하는 종목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월요일 주코치 두 분 모시고 종목 콕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주코치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지점 차장,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 차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의 의상에서 오늘 봄 기운이 화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리세요. 네, 우선 저희 이제 미주 여러분들께 한 분씩 먼저 좀 인사를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주에 한 번 더 출연을 네, 했었고 네. 원래는 좀 더 빨리 출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지난주에 출연할 때 2주 늦게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을 때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 없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좀 기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분을 만나고 방송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머릿속에 없던 기억도 막 생생하게 돋아나요. 그때 말씀하셨던 금강공업도 주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세 분 덕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봄 기운 그리고 이 세 분의 이 아름다운 기운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이 세 분 쪽에 또 네. 많이 집중해 저희가 주셔도. 시킨 건 아닌데 멘트 너무 준비해 오신 것 아니 같아요. 아까 미리 30분 전에 오라고 해서 이거 멘트 준비하라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박현상 소장님 인사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아, 이거 준비할 걸 그랬는데 저도. 네? 일단 장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현장에서 매매한 제 입장도 뭐 할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죠. 네, 헷갈려서 이럴 때 제가 제 사무실 봤어요. 이 방송을 봤는데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네요. 아 이거 딱 먼 거라서 일단 좀 말씀드리면서 좀 시원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잘난 주식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수요일 콕톡 잘주였던 LG 이노텍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4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애플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로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주 다음 종목 보실까요? LX 세미콘입니다. 실적이 정답이다. 올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에 주가도 탄력을 받았죠. LX 세미콘의 고공행진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마지막 종목 큐브엔터입니다. This is my attitude. 큐브엔터 소속의 여자아이들 신곡 톰보이가 국내 음원 차트를 올킬한 데 이어서 전 세계 아이튠즈 톱 앨범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주가도 다시 2만 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여자아이들의 신곡과 함께 큐브엔터의 비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로 LG이노텍, LX세미콘, 큐브엔터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윤희 씨 오늘의 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모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못난 주식에는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을까요? 잘주에 이어서 오늘의 모주 윤희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전기료 올릴까 말까?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일정이 미뤄지면서 주가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바닥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에 이은 다음 모주는 고려아연입니다. 여러분, 실적 걱정 말아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입니다. 언제쯤 고려아연의 탄력적인 반등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마지막 종목은 B&K 금융지주입니다. 실적은 성장 진행형, 주가는 정체 중.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이후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K 금융지주 1분기 실적 전망은 밝은 상황인데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정체 현상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로는 한국전력, 고려아연, B&K 금융지주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월요일 주코치들과 함께 이 잘주, 모주 종목 스토리 찬찬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주부터 한번 좀 톡을 저희가 좀 나눠볼까 싶은데 박현상 차장님의 모주 먼저 좀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B&K 금융지주. B&K 금융지주. 일단 네. 지금 제 방송을 저도 조금 나가다 보면은 항상 여쭤봐요. 이게 장 안 좋을 때 은행주 사야 되냐고. 네. 근데 은행주가 그때마다 항상 굉장히 높이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 시즌 시작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좀 빠졌죠. 네. 빠졌는데 이제 시장 좀 매매할 때 보면은 대부분 요즘은 쫓아가면 수익이 안 나요. 네. 대부분 박스권이든 오히려 가다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지 내가 수익을 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은행주는 지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일단 은행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우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어찌됐든 올해 1월 달에 QT 처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올라갈 때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랬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그런 우려 그리고 시장의 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서두에도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가다 만다고. 지금 저기 증권사 직원이 연속성이 저도 부족하죠. 뭐 내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방송할 때 내일 뭐 가겠습니까 얘기하면은 제가 맨날 되게 잘 얘기했거든요. 네. 요즘 내일 헷갈려요. 어. 그러니까 내일의 이슈가 그게 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연속적이지 못한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고 그럴 때는 적어도 은행주 포트 하나 넣어놔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은행주에 제가 보기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미주 여러분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텐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 저희가 간단하게 짚고 갈까요? 진유 좀 짚어주세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경제 견고함을 좀 우회적으로 내비쳤어요. 이 증시가 이겨낼 수 있다, 시장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시다시피 물가는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자료 보시면 경기가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인 중고차 가격은 2달째 빠져요 지금. 빠지니까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 유가 지난주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차원에서 그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건데 막상 스택으로 갈 수 있게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두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우려를 물론 포트 조절로서 할 필요는 있지만은 은행주 투자에 주저할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근데 은행주가 최근에 좀 못 가는 이유가 시장이 살아나면서 좀 못 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금요일장 뉴욕장에서만 봐도 지금 연준 의장들이 이제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이겨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은행주에 선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주식들을 담을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담을 수도 있죠. 담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투자 전략이 정말로 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말 저기 말 다 틀리잖아요. 틀린 그래요. 이유가 맞아요. 그만큼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는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주식을 사는 게 탄력적인 주식을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플랫폼 관련주들. 그런 것도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네. 해볼만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변동성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투자자들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우리 고객들이 다 다르듯이 그렇듯이 일단은 좀 변동성을 싫어하는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 빠졌을 때 은행주는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빠졌었던 주가 수준으로 모든 은행주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올해 한다라는 거는 예정돼 있는 거고 금리 인상기에 작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은행주, 보험주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게임주 하다 못 들어갔고 2차전지 하다 못 들어갔고 뭐 딴 거 하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시즌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성장주도 당연히 해야죠. 저 되게 좋아하고 성장주. 근데 올해는 조금은 넣고 포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라면 지금 정도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네. 분산 투자를 하자.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금융주 하나 가져가자. 그렇죠. 네. 네, 이럴 때 뭐 금융주 하나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융주를 볼 때 뭐 KB금융도 있고 신한지주도 있고 이런 쪽을 더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BNK 금융지주는 사실 부산 경남에 기반한 은행이잖아요. 굳이 이 지방 거점으로 하는 은행에 대해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투자 매력이 있어서 픽을 하신 거죠? 일단 이제 시장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올해는요 어떤 매매할 것 같으세요 매니저들이? 뭐냐? 제가 한다면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 박스권, 네. 다음 분기 좋을 거 그것만 할 거예요. 어. 그죠? 그러면은 연간 수익 연간이 답보됐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3년의 어닝을 한꺼번에 끌어왔었던 2차전지 네. 이런 것들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 앞이 좋은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BNK가 4분기 실적이 아마 굉장히 안 좋게 나와 한 500억 언더로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900억 정도 이익이 나왔었는데 반토막 났죠. 오. 네, 반토막 난 이유가 퇴직 충당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잘 나오는 건 기저효과라 얘기를 하죠. 기저효과 때문에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그 BNK의 거점 특성상 뭐 조선주라든지 기타 조선 기자재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마도 1분기 내에는 다른 은행주보다는 좀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은행주 전체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0.5 이하죠. 1배가 안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배랑 0.5는요 진짜 많이 큰 차이예요. 네. 0.35배 정도 돼요. 전체 은행주.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작년까지 했던 이유가 싼 데 안 간다. 이거 부분이었는데 요거보다 더 싼 거 찾으면 되니까는 BNK가 0.24배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보다 0.35배보다 굉장히 많이 할인된 수준이니까는 당장 내일 올라간다. 그럼 사료주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겠지만은 조금 싼 종목을 천천히 보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지금 못 나뉘지만 나중에는 그러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에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느리게 BNK 금융지주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금리 관련 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잖아요.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켜냈고 다른 뭐 지역에 그 기반을 둔 은행주들도 꽤 있는데 BNK 금융지주를 그 중에서 픽으로 꼽는 이유는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것들이 빨간불이 들어와도 요만큼 들어온 상황이고 그걸 빨간불 들어왔다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저기 시장에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쏠림.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사 위주로 좀 쏠리긴 하겠죠. 왜냐면은 실적으로 메이저 플레이들이 그쪽을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 싸게 사야지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쌀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6개월 정도는 그 지난 6개월에 비해서 증권가 목표 주가가 한 9% 정도 상승이 됐더라고요. 증권사들의 전체적인 분석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 어느 정도 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7,000원대 초반대니까는 8,600원 정고점 부분까지 좀 개인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부분 7,400원인데 이게 은행주 손절하면은 뭐 들고 있어야 될까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배당금을 받고 가져가는 그렇죠. 안정적으로 또 모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배당 얘기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배당 언제 하면 좋을까? 언제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매달. 매달 미국 해야 되고 네. 이게
대부분 한 여름에서 10월 정도까지 배당주를 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배당주를 사서 배당 수익률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쯤에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12월 28일 날 이제 배당날 배당날. 끝나면 또 떨어지니까 그 3월부터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 입장도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금리를 좀 보는 그 업사이드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BNK 금융지주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원단 주식 LX 세미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시영 사장님이 옆에서 조금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LX 세미코 오늘 주가 상당했어요. 이게 구 실리콘 웍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늘 잘난 주식으로 꼽으신 거죠? 이거는 잘난 주식으로 꼽았는데 네. 못주로 말씀하셔가지고 뭐 먼저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잘난 주식으로 보겠습니다. LX 세미코 잘났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집을 수 있죠? 일단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1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TV라든지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DDI라든지 D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화소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화질을 이게 색을 좀 구현하는 뭐 드라이브 구동칩이고요.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티콘 비메모리 칩도 하는데 이거는 DDI를 제어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개별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 고객사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두 개의 칩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하는데 중국 내의 이제 고객사들은 그 두 개가 합쳐진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DDI라든지 티콘 칩이 통합된 칩을 비메모리 칩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LCD 쪽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잖아요. 좋았다가 하반기부터 좀 꺼지면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절적인 4분기부터 LCD 쪽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1분기로 들어서면 계절적인 비수기예요. 사실 이 업황 자체가 상반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인데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1분기 예상 실적이 1,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온기로는 한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앞서 제가 LCD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나 BOE라든지 애플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LCD 비중이 커서 매출에 조금 뭐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LCD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사업 비중이 45에서 50%예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대형 OLED TV 시장이 개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뭐 그 WOLED TV 패널을 새롭게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할 거고 조만간 LG에서도 그 8K TV 굉장히 큰 이 8K TV 화소가 좋은 8K TV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두 회사가 경합을 붙을 텐데 결국은 그 수혜는 한 회사가 다 받게 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로부터 이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 패널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LG 거를 디스플레이에 쓰겠다는 납품을 거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 LX세미콘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사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호재가 진짜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방금 짚어주셨지만 그 키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이 지금 뭐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그렇죠. 2022년에는 2조 매출 네. 그리고 2023년에는 뭐 2.4조 이렇게 네. 또 보더라고요. 3조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출이 뭐 신성장 동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총 대비해서 한 4.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라든지 설계 회사들 보면 팹리스 회사를 보면 대부분 10배, 15배거든요. 그러면 10배에서 15배를 줘버리면 시총이 3조에 4조를 넘어가 버립니다. 현재 시총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주가가 얼마만큼 빠르게 받쳐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회사의 실적이 코로나 이후에만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급격하게 그렇게 오를 것 같진 않고 최소한 봤었을 때는 그래도 한 8배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와. 주가로 한 22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좀 가파르게 달려와서 30% 조정을 받고 최근 며칠 사이에 또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이 뭐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수준에서도
앞서 이제 우리 박현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당장에 좋아지는 것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1분기 실적이 이미 뭐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딱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네. 네, 2022년 예상 이익을 넣고 좀 계산을 해봐도 퍼가 5.9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배, 뭐 5배, 4배, 5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역사적 평균이 뭐 11.7배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 같아 보이는데 분할 매수로 좀 신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까지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 그냥 시가에 시가에 편입. 네. 일단 일부 편입해 놓고 좀 네. 흐름을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이 바닥에 있는 주식들도 굉장히 좋아요.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 있는 주식도 좋지만 주가가 높이 서 있다고 한다는 거는 뭐 성장주일 수도 있지만 실적이 이미 뭐 담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서 있는 거는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될 거. 이경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일부만 좀 편입해 보셔도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률은 먼저 얻어낸 상태에서 주식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70% 네,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네. 줄어든 건데도 네. 근데 최근에 뭐 중국 매출의 다변화도 계속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려 있으면 리스크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향으로 나가는 회사들이 없어요, 거의. 삼성전자는 그 LSI 시스템 사업부,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사업부가 삼성전자에서 전량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상장사 중에 OLED 향을 커버할 수 있는 DDI라든지 타이밍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물론 국내 뭐 아나페스라든지 뭐 LB세미콘이라든지 TLI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네페스아크가 뭐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비메모리 이제 쪽으로. 에피메모리 네. 쪽에 테스트에서 이제 설계까지 한다고 하는데 네. 회사들이 대부분 LCD향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좀 낮고 대부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좀 영세합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비교를 해봤었을 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향이 뭐 독점이 LG 디스플레이의 향밖에 없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안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체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이 회사만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반대되는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시영 차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장시영 차장입니다. 장시영 차장님 죄송합니다. 장시영 차장님은 시초가에 편입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 자체를 매수 시점을 여기서 뭐 제가 어느 가격에 사라, 어느 가격에 사야지 잘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제가 시가에 사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적당한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아까 22만 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PER 밸류에이션을 보수적으로 8배를 잡았단 말이에요. 업종 평균이 11배에서 12배, 뭐 10배가 넘어가는데 8배 정도로 잡았을 때 평균이 이제 뭐 가격이 22만 원이 나오니까 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업사이드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니 뭐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X 세미콘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지니의 리포트 콕톡으로 오늘 LX 세미콘 증권사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매수해야 할 시점이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뚜렷한 물량 증가와 견조한 제품 가격을 바탕으로 올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특히 OLED 산업은 스마트폰 시장 내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고 OLED TV 시장 확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이 OLED의 성장이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어서 박현상 주코치의 또 잘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반도체 부품주 들고 오셨는데 이수 페타시스 맞죠? 네. 네. PCB 왜 요즘 꼽으셨나요? 되게 잘 가요. 아까 은행주 얘기 너무 지루하시는 것 같아요. 들켰네요. 네, 이게 좋은 주식이에요, 은행주도. 네. 근데 조금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거 좀 좋아하시죠. 그죠? 이게 PCB인데 PCB가 제가 지난주 방송 봤거든요. 네, 그, 대덕전자. 예, 이경혁 대표님 심택 아마 심택, 얘기하신 것 심택. 같고, 네. 예, 신택의 아버지. 예, 심택 아버지죠. 예전에 그 2000년대 아버지였어요. 네. 일단 그 이경혁 대표님 PCB를 얘기할 때 판때기라 얘기해요. 그렇죠? 인쇄 회로기판이 얘기하죠. 네.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MLB라고 얘기합니다. MLB 다층이라도 맞아요. 멀티 레이어 보드라 네. 그래서 PCB 이렇게 쌓은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보다는 통신 장비라든지 기타 서버용 5G? 데이터 센터
맞아요. 네. 그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저기 심텍 이런 PCB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이유는 어닝이 3년치가 답보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 업황 자체가 대면적 고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기판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 PCB 관련주 혹은 기타 뭐 DDR5 관련주로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다 우리가 다 공부했었었고 네.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FC BGA, FG CSP 공정이 다변화되면서 가장 BGA 쪽에 있는 쪽이 잘 안 된다 이거죠.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 공정까지도 다 그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최근의 시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PCB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실적도 좋아지는데 산업 자체가 몇 년째 어닝을 땡겨올 수 있으니까는 계속 좋아진다. 이거 뭐라 그래요? 주도주라 얘기합니다. 그죠? 주도주. 그러면은 네. BGA, CSP, 지금 MLB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장이 조금씩 바닥이 짚어지면서 먼저 들어오는 쪽이 PCB 쪽인 것 같아요. 주가 보시면은 가장 먼저 외국인기가 쌍크리로 들어오는 쪽이니까 그쪽이 실적이 답보되어 있는 건데 1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PCB 업황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페타 시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1분기가 좀 계절적 비수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예. 실적이 아주 좋게 전망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좀 더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올해는 당연히 좋을 거고요. 이게 심텍이랑 조금 비교할 수가 있어요. 심텍이 재작년에 증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작년에 증설을 했고. 그러니까는 증설 시기라든지 근데 이스페타시스만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대만의 GCE라는 회사가 있어요. 골드 서킷 일렉트로닉스라고. 네, 경쟁사죠. 맞아, 경쟁사인데 이 경쟁사가 그러니까 미스페타시스도 MLB를 증설을 했고 네. GC도 증설을 했는데 증설 폭이 연간 캐파로 1,000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경쟁사 입장에서 캐파가 작은데 그럼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큰데요. 여기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분기 때 22억 적자 나왔을 거예요. 그건 계절적 비수기니까. 그런데 올해 그 증권사 기준으로 1분기 OP 마진 160억 예상하거든요. 네. 그 작년 적자인데 흑자는 되는 건데 포인트는 만약 실적 발표 1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5월 달에 하게 되면은 그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가 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굳이 지금 얘기를 드린 이유는 1분기 실적 발표까지가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만 적당히 있다면은 1분기 발표 때가 잘 안 부러집니다. 장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숫자를 본 상황에서 그 숫자가 부러질 수 있는 기재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어쨌든 이쪽이 부러질 거면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미리 소문이 돌거나. 근데 미리 소문이 돌 때는 그 크래시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장기업 성장성이 있는 섹터 내에서는 그게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기, 예. 공장에 불나가지고 생산 못하게 되는 경우 빼고는 거의 이제 정해진 실적은 나온다고 봐야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 같을 경우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레포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그 1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그게 리즈너블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금 GC가 작년에 OP 마진 17% 나왔어요. 근데 1분기 이익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1%라고 가정을 하고 이익률을 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60억 정도 나온다. 그럼 시장에서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론 직접 회사를 가보고 탐방을 해보고 하는 것도 더 찐 정보일 수 있는데 레포트를 보고 시장에서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건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일단 그래서 1분기까지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으니 그리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40억인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작년에 460억 나왔고요. 그럼 10배 이상 뛴 거죠. 올해 예상치가 680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뭐 그냥 바로 그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리면 나온 김에
밸류에이션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저기 시차 그 460억 작년에 나왔고 시가총액 4,300억 정도 돼요. 그럼 몇 배예요? 10배. 그럼 올해 예상이 680억이니까 10배 곱하면 시총 6,800억에서 7,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7,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은 이익이 그 정도 증가를 하고 적정 주가 계산할 때는 시총 단위로 계산해야 되고 시총이 지금도 50% 위.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혹시 장시영 사장님은 이스페타시스 좋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혹은- 그쪽 관련된 FPCB라든지 PCB라든지 PFPC는 좀 제외하고 PCB 관련된 업종들을 좀 보면 어쨌든 앞서 이제 LX세미콘 관련된 이제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과 비슷하게 기판 자체가 좀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증설에 나서고 있고 네. 증설을 완료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요. 제품 단가라든지 올라가고 마진도 올라가고 있고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이제 끼어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공장에 진짜 불이 나가지고 네. 뭐 생산 차질이 생겨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네. 뭐 예고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뭐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실적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박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앞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밸류에이션대로 차곡차곡 뭐 시장을 좀 잘 캐치해 가면서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에 지금 락다운 걸렸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도 있을까요? 중국 당연히 있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이쪽 MLB 쪽에 한 3위에서 4위 업체가 다 중국 업체예요. 네. 근데 중국 락다운은 뭐 가슴 아픈 거긴 하죠.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저는 포인트로 잡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중국 MLB에서 PCB 업체들의 그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업체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랑 한국 업체들로. 그러니까는 중국 업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국 업황들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갖고 있는 쪽이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이 이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얘기할 때 네. 뭐 얘기해요? 낸드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낸드 얘기하고 낸드 얘기 나올 때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 얘기 맨날 나오는 거고. 근데 이쪽이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해요. MLB 쪽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통신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데이터 서버용 데이터 센터 쪽도 다 이쪽 MLB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올해 정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웬만한 5G. 그러니까 지금 5G도 좀 안타깝죠. 5G 힘들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5G 장비 조조가 엄청 힘든데 이게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비조보다는. 왜냐면은 5G 통신 장비 안에서도 이쪽 MLB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익이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올해 인프라 투자가 한다고 했었죠. 작년에 네. 한다고 해서 못한 거고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엔데믹 기조가 들어가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은 네. 이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하나 시장- 질문이 네. 있는데 그 심택의 아버지가 이제 또 나오셨으니까 잠시 질문을 드리자면 심택 같은 경우는 조금 하이엔드고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중저가 시장을 맞아요. 공략을 해서 네. 이제 중국향의 그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저도 읽었는데 혹시 심택과 이스페타시스 둘 중에 하나만 그 우리 미주 여러분이 선택하겠다 하면은 둘 중에 혹시 뭘 추천을 하실까요? 이혁 대표님은 심택 아버지 하면 저는 저기 이스페타시스 아버지예요? 이스페타 아버지? 엄마로 하겠습니다. 엄마 이스페타시스 엄마. 사실 그럼 엄마는 요즘- 네. 이스페타시스로. 차이가 왜 그러냐면은 심택은 이익이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스페타시는 작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익이 시작된 시기, 그러니까 좀 저는 계속 가는 주식도 당연히 좋아하긴 하죠. 이제 좋아하는데 출발을 하는 주식이. 근데 지금 스타트하는 주식이 조금 들고 있기는 저는 마음이 오히려 대부분 분들이 지금 스타트하면 다음에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기 참고사항 말씀드리냐면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메이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4분기에 잘 나왔고 만약 1분기까지 붙는다 실적이 그래버리면은 지금보다 아마도 기관 매수는 더 세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네, 나오시네요. 요즘 시장이 사실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덜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전고점이 7,690원인데 거의 다 왔어요. 상승 여력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가격 전략,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뭐 680억 뭐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10배 붙이면 7천억 정도 저기 영업
그 시총을 볼 수 있으니까는 편하게 지금부터 50%더 10,000원, 7,000원에서 이렇게 좀 볼 수가 네. 있죠. 근데 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표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좀 항상 주식은 전제가 필요하거든. 전제가. 전제는 1분기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컨센서스까지 나올 때까지 홀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의 어머니로부터 또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 미주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미주 여러분들 어떤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신지 너튜브의 내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대치동 언니가 네, 대치동에 사시는 언니 미주님인가 봐요. 내 종목 못주에 없다, 좋아라 라고 하셨는데 못주는 못난 주식이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못주가 그냥 못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예뻐질 주식이니까 이 못주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디 정경민님, 우리 차장님 아니신가요? 미니 차장님께서 오늘 또 미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 DDI는 어쩔 TV죠? 라고 했어요. 어쩔 TV 뜻 아시는 분? 저쩔 TV? 어쩔 TV? 네. 어쩔 TV 뜻 진이 모르세요? 지금 어쩌라고 TV 만바 아니에요? 아니. 아, TV나 봐 아니에요? 아세요? 어쩔 TV 아니에요. 뭐?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세대 때 썼던 웃기는 짜장이랑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웃기는 짜장 너무 아니 저희 세대 때는 그 어쩔 TV 대신 웃기는 짜장, 아니 그렇죠. 웃기는 짜장이나 어쩔 TV나 말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아, 네, 네, 어쩔 하여튼 웃기는 냉장고, 뭐 짜장과 어쩔 TV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DDI는 어쩔 TV다라고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 용인자연농어님께서 대덕전자, 심택,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판때기 사왕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동의하시나요? 판때기 동의합니다. 사왕자. 예. 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너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또 댓글로 종목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못주가 잘주 콕통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3강 MNT입니다. 비중이 30%고요.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3강 MNT 최근에 뭐 친환경 관련주들이 그렇게 시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대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시영 차장님은 3강 MNT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대선 영향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새로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 새 정부도 사실은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 NDC 탄소 감축 목표치 40%는 2030년까지 어쨌든 달성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화석연료 비중이 뭐 40%, 나머지 60%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으로 가야 할 텐데. 뭐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양 뭐 풍력 발전에서 밑에 이제 구축물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같은 업종 내의 종목들이 그 해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마리를 찾아가면 갈수록 주가가 반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뭐 다른 중국이든 어쨌든 미국이든 어떤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이 NDC 40%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그걸 더 낮춰주지도 않을 거고 높여주지도 않을 거라고 완전히 못 박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각국 정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결국은 대세의 흐름은 뭐 재생에너지를 포기하지 않는 방안으로 갈 거예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야 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로운 대주주를 또 만났잖아요. SK 에코플랜트라는 새로운 대주주를 만나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재무적인 지원이라든지 영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뭐 거세게 또 뭐 더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물려 계실 수도 있고 또 수익권에서 더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은 크게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상승하는 쪽에 무게를 좀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후에 저희 종목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디 못주가 잘주님처럼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요. 매일 오후 4시 이후에 또 함께 주코치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시영 주코치의 못주에 대해서 좀 톡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우리 테이블을 조금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죠.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다른 이유로도 또 시장을 조금 달궜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왜 못주로 가져오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은 못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주로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제가 못주라고 했냐면 회사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든, 그러니까 기관이든 뭐 애널리스트든 이렇게 좀 탐방을 잘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 I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뇌피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사를 통해서 기사가 나와서 확정된 부분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 주식을 못 주로 고른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리포트 싶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년 이후로 끊겼죠. 심지어 모 증권사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는 시총이 1조가 넘어가고 코스닥 뭐 상위에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IR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커버리지에서 제외합니다. 라고까지 리포트를 썼어요. 리포트를 쓸 내용이 없으니까 회사가 IR을 하지 뭐 않기 해야 때문에. 되는데 네. 나오는 기사에만 의존을 해야 근데 되니까 이제 좀 답답할 저희가 것 이제 같아요. 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박 차장님이 이제 좋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도 몰라요. 신비주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죠. 관심이 되게 많은 관심이 거죠. 굉장히 동일한 많아요. 예, 그 예. 뷰에서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한 거죠.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 투자자들도 모든 이 시장 참여자가 폐허한 상황에서 이 주식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 주식이 정말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탑티어의 어떤 이 제품 공급사로 만약에 낙점이 된다고 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얼마큼 줄 수 있을까라는 그 꿈을 나 혼자 계속 꿀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않는다. 백지 상태에서 허황된 상태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기사들도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기관이 먼저 알아서 또는 외국인이 그 정보를 먼저 알아서 주가를 접근해서 주가를 훼손시킨다든지 먼저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주식들과는 좀 다르게 뭐 세 개의 어떤 시장 주체 참여자들이 모두가 폐허한 상태에서 이 내가 정보를 모르는 접근할 수 있는 이외의 거죠. 정보는 없다. 그렇죠. 네, 다 동등하지 완전히 않은 예, 거죠. 정보의 어떤 형평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주식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박현선 차장님은 이 동진 세미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이제 회사가 이렇게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정보가 없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그러니까는 모르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러니까 기본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알고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버티기 어려운 거고 12월인가 1월 달에 그것도 있었죠. 한번 크게 네. 뭐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나왔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교묘했던 게 뭐냐면은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 퀄 통과 다음에 오른 거거든.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기다렸던 동진세미캠 기다린 건 크게 두 가지. 원래 영업이익 꾸준하게 나온 회사인데 노스볼트의 실리콘용 응급제 하나, 그리고 삼성전자 EUV용 포토레지스트 내용이 네. 다 나왔어요. 그러면 회사가 보여줄 건 뭐냐면은 진행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 한 다음에 언제부터 양산 시작한다라든지, 그건 노스볼트 실리콘 응급제 나왔으면은 언제부터 마진이 꽂힌다라든지, 이거를 시장에서 장 차장님 말씀하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응. 근데 요거가 만약에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은 동진세미캠이 아마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게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밸류에이션 자체를 파악을 못하니까 네.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박 차장님 말씀해 준 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예측이 가능해요.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 보고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또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하는데, 기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KRF 쪽에 어떤 포토레지스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낸드 쪽에 좀 약간 대중화되는 제품들을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PR 소재를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ARF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해서 증설까지 완료한 다음에 이제 양산 테스트까지 다 받고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원래는 KRF 쪽의 주력 매출처였는데 ARF가 합쳐지면서 2등급 DDR, 그러니까 2등급 D램 반도체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EUV 쪽은 아직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콜 테스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로는 작년 12월에 콜 테스트를 받았다. 네. 근데 부사장이 다시 나와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기사로는 22년 올해 생산 라인에 그렇죠. 투입할 것이라고 네,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확인되는 부분이 전혀 없겠네요. 부사장이 다시 나와서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회사의 가장 장점이죠. 그리고 노스볼트사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25년부터 기사로는
매출이 약 7천억 정도가 찍힐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바로 반박을 했어요. 아직 모른다. 근데 100억이 공급을 될지 하는 200억이 거잖아요.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정사실화되고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텐데 EUV에 대한 또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되면 이 회사가 굉장히 더 급등을 하고 주가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좋아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EUV 포토레지스트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국산화의 상징성. 그렇죠. 국산화의 상징성이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4나노 미만 3나노 공정까지 가면서 최선단 공정으로 가기 위한 선조조건이 EUV 장비의 어떤 도입이 더 가팔라져야 될 것이고 EUV 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고 많이 도입이 될수록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어떤 사용 증가 빈도수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일본 회사들이 세계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세계 일본 회사들도요. EUV용 포토레지스트 매출 비중은 전체 포토레지스트 크지 매출 않나요? 비중에서 10% 미만입니다. 오. 그러니까 EUV 장비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100대도 아, 안 그렇죠.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나중에는 더 많이 깔릴 거지만 뭐 대당 3억 불 하는데 1년에 50대도 못 만드는데 올해는 뭐 한 70대 정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삼성전자에도 대략 한 20대 정도, 뭐 TSMC도 한 올해 뭐 한 25, 6대 정도 이제 깔린다라고 하는데 올해까지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장비 개수가 적기 때문에 사용되는 양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매출 비중도 크진 않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KRF 또 새로 붙었던 ARF 사업 그리고 앞으로 또 증가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들 만약에 그리고 EUV가 성공한다 그러면 일본 업체들을 삼성전자 라인에서 다 밀어내 버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탑티어 공급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상징성은 밸류에이션을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시면 올해 지금 뭐 계속 뭐 1,000억, 1,200억, 1,300억 영업이익은 1,000억대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는 작년에 한 300억, 400억 정도 나왔는데 1분기는 ARF 쪽 어떤 이 포토레지스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을 한 500억대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IR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이만큼 나왔는데 올해 공장 돌아가는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측을 했었을 때 한 50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꾸준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0일선 언더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걸 뚫어버리면 네. 뭐 이거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데 저는 항상 달리는 말에 투자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 뭔가 보장이 돼 있고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강하게 만약 이평선을 뚫는다 그러면 아침에 조금 쫓아서 사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60일선 미만에서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저희가 같고 내일 살 종목이 많네요. LX 그렇죠. 세미콘도 봐야 되고 좀 동진 여덟 세미펜도 명까지 봐야 봐야 될 것 되니까. 같습니다. 목표 가격 자체는 제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적이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얼마가 네. 나와야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고 뭐 몇 배 정도를 곱해서 시총 얼마 이렇게 가늠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그 부분은 뭐 계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 가격대 수준이면 사봐도 이제 앞으로 나올 기사라든지 뉴스 또는 이 회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IR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업 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었을 때, 정리가 됐다는 말은 완료가 됐었을 때는 갑자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선 언더에서는. 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못주 두 종목, 잘주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스펙 종목들이 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펙 종목이 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 관심이 좀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준비를 다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 차장님? 스펙이 시장에 대한 관심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할 거 없을 때 스펙 많이 하죠. 할 거 없을 때.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래도 당연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잖아요, 스펙이.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시장이 너무 혼동스러우니까 스펙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스펙 아마 가격이 웬만한 스펙이 다 2,000원에 상장을 하거든요. 네, 2,000원에 하죠. 근데 지금 거래된 그거 높잖아요. 스펙 상장해서 3년 동안 인수합병 못하면은 2,070원? 네, 80원 되죠. 하루 한 1년에 한 2%, 3% 정도? 그 정도가 확정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위에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안정적인 게 그냥 지금 오늘 사료주 가고 스펙 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할 게 없으니까. 영속성이 좀 부족하고 계속 순환매로 이렇게 짧게 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런 것도 현금은 많은데 네. 현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 한 번 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뭐 20년 동안 풀렸던 20년 가까이 풀렸던 그 유동성을 금리 인상 한 번에 다 빨아들일 수는 없고 여전히 시장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현금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할 게 없으니 어쨌든 안전성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뭐 그냥 꾸준하게 뭔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코치님 두 분 인사드릴게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지점 차장,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도 저희들 종목 꼭 주목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 미주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주식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현진과 함께 장 마감 후 힐링하러 오세요.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